안녕하세요. 2020년 8월 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카카오TV, 유튜브, 이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조던으로 검색해보시면 그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고, 그냥 유튜브에서 조던 검색해보시고 조던 HD 검색해보시면 제 영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살펴보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AC 밀란은 모나코와 함께 이 오리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한때 토트넘에서 몸담았던 폴 미첼이 영입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모나코가 오리에에게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고요. 오리에는 지난 여름 거의 토트넘을 떠날 것처럼 보였는데 포체티노 전임 감독 아래에서 시즌 개막 이후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무리뉴 감독으로 교체되고 나서 새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우측면의 1옵션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리에는 지난 여름 트리피어의 이탈 이후 해당 포지션에서 유일하게 확실하게 잡은 선수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지부 보도에 따르면 AC 밀란은 이번 여름에 선수단 내 오른쪽 측면 수비수들 중에 이탈자가 생길 경우 토트넘의 오리에 선수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리에. 그러니까 뭐 지금도 채팅창에 뭐 데려가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려가면 누구 데려오게? 포이스 쓰게? 포이스 더 한 장에 진짜로 이게 요즘에 어려워요. 얘가 괜찮아 인지 아닌지. 다른 팀 보면 오른쪽에 왼쪽에 이런 풀백 쓰는데 왜 우리는 하지만 막상 가면 떠나면 막 얘보다 나은 애 있나? 우리 팀에? 아니 누구 쓰지? 뭐 누구 돌리나? 반대로 가야 되나? 뭐 누가? 막 환장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야. 요즘에는 선수 수급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또 원하는 선수들의 수준은 높은데. 그리고 이제 AC 밀란이 오리에를 만약에 데려간다 쳐요. 정말 그 돈 얼마나 쓰겠어요. AC 밀란이 별로 안 써. 걔들도. 또 만약에 근데 얘 나가면 그 자리 메꿔줄 애는 또 비쌀 테고. 그럼 토트넘이 돈을 또 써야 되는데, 민재는 김민재 어떡하라고. 김민재 사야 된다니까. 난 국뽕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 국뽕을 떠나서 김민재 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민재 무조건 가야 된다고. 김민재 사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자꾸 다른 데서 세면 안 된다고. 아무튼 김민재가 꼭 가길 바라면서 네, 안녕하세요. 좀 갔으면 좋겠다. 유럽에 진짜. 토트넘 아니더라도. 토트넘이면 더 좋지. 그러니까 토트넘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토트넘이면 더 좋다는 얘기지. 근데 제가 옛날부터 밀던 선수들이 있어요. 김민재, 황희찬 이런 그 둘은 진짜 내가 옛날부터 잘하든 못하든 졸라 밀었다고. 김민재 옛날 중국 갈 때도 나는 이제 아쉬운 거지. 그래, 김민재 그래. 돈 필요하지.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딨어? 이강인까지.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딨어? 그 중국 갈 때 이해는 하는데 유럽에서 오퍼가 없었나 보다. 그러면서 와포드 이 새끼들 사람 잔뜩 바람만 넣어놓고, 물론 와포드 안 간 거 지금 생각하면 잘 됐어. 그래 안 그래요? 강등당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강등당할 일도 없고 유럽 대항전도 많이 나가면서 경기도 많은 좀 토트넘 가면 뭐 기회도 좀 올 수 있을 것 같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강인은 모르겠고 황희찬도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왜 김민재가 있었으면 강등을 안 당했을 수도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고. 저런 게 센스라고. 봤어요? 저런 게 센스라고. 어? 저런 게 드립이야. 알았어요? 직할 싫은 거 말고 잘 봐도요. 저런 게 드립이다. 배우란 말이야. 배울 거는 또. 뭐야, 왜 이게 먼저 나왔어? 잠깐만. 이게 사진이 바뀌었네. 괜찮아요. 그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이제 러시아 팀이죠. 스파르타크 모스크바가 코코린과 3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코린은 2018년도 마마예프와 함께 그 모스크바 식당에서 러시아 그 공무원을 폭행해가지고 몇 달 감옥 살다 왔잖아요. 얘. 네. 걔예요. 네. 코코린. 이름은 이뻐. 코코린. 이름은 이쁜데 몰라. 싸가지가 좀 없지. 막 그 식당에서 막 폭력 쓰고 말이야. 쥐가 뭔데? 아무튼 러시아 공무원을 폭행해가지고 이 감옥에 갔다 온 전력이 있습니다. 아, 원래 이게 맞구나, 사진이. 르 파리지앵에서 보도하길 파리와의 경기를 열흘 앞두고 부상을 당한 골리니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세리아 이탈리아 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탈란타 골키퍼 골리니가 인터밀란 선수와 충돌하게 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아탈란타의 안 좋은 일들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골리니가 공중볼 경합에서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좀 아프게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의 결장 유무가 아마 내일쯤이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나올 것인데 아탈란타하고 이제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대진 만나잖아요. 거기는 이제 1차전, 2차전 해야 되는데 주전 골키퍼가 이제 조금 부상으로 이제 상황이 안 좋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열흘 뒤에 바로 경기라 이 선수가 열흘 만에 좀 이 상황이 좀 나아질런지 그 상황은 아마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탈란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맨유 이야기도 되고 또 이제 세리아 이야기도 되는데 스몰링이 다시 맨유로 복귀할 것 같대요. 맨유 팬들에게는 뭐 상황이 안 좋은 이 소식일 텐데 맨유와 로마의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스몰링은 로마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제 돌아올 겁니다. 로마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거 별로야? 그럼 이건 어때? 라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맨유에게 비드를 해봤는데 맨유가 웃기지 뭐 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이제 좀 제의한 게 많이 그닥이었나봐요.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달 되면은 31살이 되는 스몰링인데, 로마가, 그러면, 알았어. 우리의 지금 결렬되겠으니까, 그럼 일단은, 우리 유로파리그 뛰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 아직 안 끝났는데, 스몰링 그때까지 임대 연장 좀 해줘 했는데, 맨유가 웃기지 마. 다시 해가지고, 네,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임대 연장도, 어차피 로마도 사실 그렇게 할 마음 없었는데, 로마도 뭐 임대 연장 안 하고 맨유도 안 돼 그냥 다 돌아와 씨. 안 돼. 무조건 팔기만 할 거야 했는데 로마는 또 그렇게까지 팔 마음은 없나 봐요. 네. 로마는 그렇게까지만 살 마음은 없나 봐요. 하긴 뭐 31살짜리 이제 되는데 잘했어도 또 이제 31살짜리 사는데 금액을 익히 써야 돼?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좀 약간 또 상황이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그 리버풀의 오리기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리버풀의 공격수 이 오리기에 대한 제안을 고려 중에 있고, 아스톤빌라 딘 스미스 감독은 이제 클럽을 강등해서 구해냈고요. 뭐 구해냈다라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구해냈고 공격진의 강화를 노리고 있는데, 오리기는 리버풀에서 아주 극히 적은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44경기를 출전한 건 맞지만 거의 다 살라만의 피르미누의 이제 교체 자원으로 나와서 이제 잠깐 시간을 보낸 것 뿐이고, 오리기는 이제 내년 여름에 벨기에 국가대표팀에 들어가지고 유로 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클럽을 본인도 찾고 있고, 리버풀도 만약에 오리기 이 종류의 뭐 괜찮은 금액으로 이제 오퍼가 오면 뭐 리버풀도 파는 거에 대해서 딱히 뭐 뭐랄까 거리를 두고 있거나, 안 돼! 오리기 안 돼! 기적형 공격수 팔 수 없어! 뭐 이런 스탠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이제 가격만 오면 오리기도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상황이죠. 자, 다음 소식은 딘 스미스 감독직 위태했던 아니에요. 딘 스미스한테 돈도 많이 쓰기로 했고 살아남았어요. 네. 잔류한 게 무조건 강등이면은 잘렸겠지. 근데 살아남은 게, 네. 좀 살아남은 게 진짜 딘 스미스에게는 1,000원이죠, 1,000원. 씨. 감독직도 이어가고, 지원도 좀 세게 받을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 김민재에 관한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리뉴의 토트넘이 이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무리뉴가 토트넘을 다음 시즌 유럽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 뒤 무리뉴는 토트넘에서의 첫 번째 완전한 시즌을 위한 스쿼드를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다. 베르통원이 팀을 떠난 게 확정이 되었고, 토트넘은 이제 중앙 수비수가 필요해졌는데, 이 무리뉴가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수비수를 목표로 설정을 했다. 그는 바로 김민재. 김민재는 코리안 반다이크로 불려지기도 한다. 네, 써있죠? 23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작년 이제 중국 리그 2위 팀 베이징 고안의 수비진 리더고, 그는 190cm고, 센터랜다. 190cm고, 공중볼을 잘 따내며 키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빌드업을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는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본래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레프트백과 피보트 자리에서도 뛰어본 적이 있다. 결국 그는 베르통원을 대체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영입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혹은 위험한 것이 있다면, 김민재가 탑 레벨의 축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며, 중국 리그가 최근 몇 년간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도 프리미어 리그와 이 수준차는 아직도 매우 큰데, 대부분의 중국 슈퍼리그 팀들의 공격수들이 예전에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김민재는 그의 팀과 국제대회에 또 참가를 많이 했고, 그는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우승에 일조했으며, 그는 손흥민과 그 대회에서 같이 뛰었다. 현재 김민재는 무리뉴와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벤투 감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전 수비수다라고 이제 사실 이 기사 내용에는 크게 김민재 관련된 그런 거보다 거의 김민재 소개예요. 얘가 한국의 반다이크고 무리뉴와 벤투가 같은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무리뉴가 분명히 이 벤투에게 김민재 관련해서 물어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김민재 국제대회 경험이 있다. 그리고 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속도도 괜찮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저는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 언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언론, 그게 뭐 스페인이건 잉글랜드건 어디건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또 언론 플레이도 분명히 선수가 이적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 나오는 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마르카에서 김민재 소식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민재 소식을 또 이렇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김민재 결혼됐잖아요. 네. 올해. 김민재가 말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수비수를 막 하는 것보다 이 여자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따라다녔다고.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힘들었다고. 네. 엄청난 이제 미모의 여성분이라고 이제 결혼식에 다녀온 분들이 또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김민재가 또 본인이 많이 좋아한대요. 대놓고. 그래서 좋지 뭐. 막 좋아하면. 좋아. 또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또 운동하다 보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생각보다 구자철, 뭐 이청용, 박주영 다 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뛰었던 선수들이 좀 일찍 결혼했어. 은근히. 뭐야? 왜 이 사진 나왔어? 사진이 왜 이렇게 꼬여있는 거야? 아까 사진 확인했는데? 아하, 참. 오늘 방송사고가 많네요. 이게 무슨 방송사고예요, 이 정도가.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걸 사고라 그래? 아, 다르고, 다르다고. 응? 뭐 이런 걸 사고라 그럽니까? 실수지, 이 정도는. 아, 사과하세요. 나한테만 그 사과하지 말고, 뭐 이 정도로 가지고, 나도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냥 실수 정도 한 거지, 뭘. 아니, 이거 사진 찾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사진 찾으면 되지, 뭐. 이 산드로 바그너가 은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역 은퇴를 본인이 이제 발표했고요. 다수의 분데스리가 구단들이 이제 텐진 테다에서 나왔으니까, FA니까 좀 우리 팀에서 뛰어보지? 물어봤는데 이 바그너가 나 그냥 선수 안 할래요. 코치 할래요. 해가지고 네, 이제 코치로서의 새 삶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은퇴 인터뷰에서 말하길 뭐 축구는 자기 인생에서 환상적인 삶을 선물해 주었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부분이며 자신은 축구를 하면서 바래왔던 목표와 꿈들을 모두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빌트와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이 바그너가 이제 이 텐진 테다 중국 가기 전에 그 미넨에서 뛰었잖아요. 미넨 소속으로 2008년, 2018년, 19년 이제 리그 우승을 경험해봤고 컵대회 우승도 2차례 경험해봤고 또 독일 대표팀도 뛰어봤고 독일 대표팀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도 해봤고 네. 또 바그너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이어, 훈멜스, 외질 이런 선수들과 같이 이제 독일 대표팀 언더 21세 팀에서 또 이제 우승도 유로 대회 우승도 해봤던 이제 경력 또한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이 댓글에도 써 있었지만 독일의 이제 좀 나이 있는 선수들, 약간 노장 선수들이 은퇴를 많이 해요. 뭐 헤베데스, 이 산드로 바그너, 그 다음에 걔 누구야? 걔 도르트문트하고 플럼에서 잠깐 뛰었던 애 누구야? 걔 그 씨 이선자원. 걔는 뭐죠, 여러분?
슈얼레. 그 슈얼레도 은퇴하고 최근에 이제 요쪽 세대의 몇몇 선수들이 은퇴하면서 이 독일 쪽 팬들, 그러니까 독일 뭐 관련된 뭐 분데스리가 팬분들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네요. 네. 안녕하세요. 은퇴는 항상 보면은 아쉬워. 그 얘가 뭐 분데스리가 한다고 내가 얘 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은퇴한다고 하면은 그냥 아쉬운 거 있잖아요. 얘 좀 더 뛸 때 좀 더 볼 걸. 막 이런 거. 좀 아쉽죠. 네. 나도 이 선수가 텐진테다 나오길래 분데스리가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새롭게 뭐 승격한 팀들이나 하위권 팀들에서 충분히 주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오늘 또 산드로 바그너의 은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이거 뭐야? 자, 전 토트넘 감독인 이 포체티노가 자신의 경영 비전을 토트넘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경질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체티노는 지난해 11월 5년 6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시킨 지 불과 5개월 만에 경질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포체티노는 이전에 토트넘을 잉글랜드 탑 클럽으로, 탑 급으로 성장시켰죠. 포체티노는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후 4년 동안 탑4 두 번 들었고, 우리는 또 여러 다른 경영 전략이 필요했는데, 뭐 일단 구단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적 시장 자금 지원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4위 안에 드는 등 토트넘을 정상급 팀으로 만들었고, 자신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끝나고 시즌 초반 토트넘 이번 시즌 초반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는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만둬야겠다 라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이게 뭐 사실 그만둔 건데, 아무튼 뭐 비전에 관련돼서 구단과 조금 마찰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리그만 보면 충분히 경질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 순위가 내가 기억하는 뭐 13위, 15위 막 이런 막 순위로 막 낮아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구단은 더 진짜 뭐 강등, 그때 막 강등 드립도 많았고, 손흥민 2부 리그가 아니야 막 이런 말 많았거든요. 그 막 네이버 댓글에. 근데 뭐 강등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뭐 강등을 걱정한 팀이 아니라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나가야 되는 클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포체티노가 해준 거는 당연히 뭐 고마운 거고, 그다음 결과물도 분명히 있었지만 계속 냅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토트넘 포체티노가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리뉴가 그 유럽 대항전을 나가게 되는 토트넘 결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막 팬들은 챔스도 못 가면서 유로파리그 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그래도 뭐 다시 새롭게 수정된 이제 토트넘의 목표는 유럽 대항전 나가야 된다, 유로파로 나가야 된다, 그였을 수도 있으니까, 우린 모르니까 그 목표를 이제 이루면 당연히 즐겁겠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또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네. 사람 좋아하는 거 보고 막 뭘 할 수 없잖아. 아무튼 마지막에 인터뷰 또 들어보니까 그때 그 상대팀 상황을 알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었다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그런 거지.
페리시치가 토트넘, 맨유, 에버튼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이 페리시치 영입전에 합류했다고 하며 미네는 영구 이적 옵션을 쓰지 않기로 했으며 이번 여름 이제 페리시치가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푸스발 트랜스퍼에 따르면 에버튼이 맨유와 토트넘에 이어서 페리시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무리뉴는 이전부터 맨유 감독할 때도 두 번이나 페리시치 영입해주세요, 페리시치 영입해주세요라고 이제 또 오퍼 넣은 거는 유명하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때 막 페리시치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페리시치 좋은 선수예요, 응? 막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류가 있던 반면에 또 페리시치가 뭐가 뭐 좋냐, 맨유급은 아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막 오지 마라 이제 또 말했던 부류도 있었고 생각나네요. 그때 페리시치 오네 만에 그 무리뉴 있을 때. 근데 뭐 지금도 무리뉴가 이제 토트넘에 있는데 뭐 무조건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오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봐야죠. 근데 에버튼도 진짜 이선 자원 좋아하네. 이선 자원 많은데 거기 이선 자원을 또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저 자리 돈 많이 썼는데 에버튼도 그 자리에. 아스톤빌라의 딘 스미스 감독인데 이 아스톤빌라가 딘 스미스에게 이적 자금으로 1억 파운드 정도를 제공해 줄 거라고 합니다. 1,550억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톤빌라의 딘 스미스는 이제 4명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 선수를 영입하는데 1억 파운드 정도를 지원받을 것이며 또한 맨유와 아스날의 관심 속에 이 8천만 파운드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잭 글리시, 또 잭 글리시가 만약에 뭐 그 8천만 파운드에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게 된다고 해도 비싸게 갈 텐데 간다면 그 판 금액도 같이 더 얹어주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겠죠. 현재 아스톤빌라가 찾는 포지션이 윙어, 그 다음에 공격수, 이 센터백 요 자리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조금 수준급의 선수를 원하는 것 같아요. 현재 아스톤빌라가 브렌트포드 이제 챔피언십의 최종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한 팀이죠. 네, 이 브렌트포드의 벤라마와 연결되고 있는데 웨스트햄도 이 벤라마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임대 왔었던 골키퍼 레이나, 밀란에서 임대 왔었죠. 근데 레이나를 뭐 완전 영입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아스톤빌라는 아니다. 레이나 영입할 마음 없다. 잘못 알고 온 소식이다라고 이제 또 다시 또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귀행두지 스왑딜을 위해서 유벤투스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스날은 귀행두지 스왑딜에 대해서 유벤투스에게 접근했다고 하며 귀행두지가 훈련 태도로 이 아르테타 감독과 이제 마찰이 있었고 아르테타는 이제 귀행두지에게 그럼 싸가지 라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스날 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승 세레모니 할 때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FA컵. 뭐 그 정도면은 뭐 아예 그냥 관계가 이제 다 파탄났다고 봐야죠. 네. 그 인디펜던트에서 보도하길 유벤투스가 귀행두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합딜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아스날이 귀행두지를 제안하면서 뭐 누구누구를 뭐 아니면 뭐 데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뭐 제안 같은 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유벤투스의 선수가 누가 됐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비밀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스날은 이런 식으로 쓸 것 같다라고만 이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나 이게 되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진짜. 잠깐 좀 주점 확 먹길래 어우 야씨 이렇게 어린애가 프랑스 리그 로리앙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주점 먹기가 와 이 어린 나이에 뭔가 좀 뭐 되나 얘 나중에 뭐 이 뭐랄까 아스날을 대표하는 미드필더가 되나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연달아 또 아스날 소식이네요. 네.
오바메양은 아스날과의 재계약 조건으로 아스날에 투자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승에 오바메양이 2골 넣었죠. PK골과 이제 그 칩샷. 아주 나이스한 멋있는 골이었는데 2골을 넣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오바메양은 아스날에게 우승을 안겨주었으며 첼시와 2대1 결과로 이제 FA컵 우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팀의 스타죠. 오바메양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약은 2021년까지이며 오바메양은 아직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르텐 스포르트에 따르면 오바메양은 잔류 조건을 제시할 거로 보이는데 그 아마 제시 조건이 아스날의 투자. 그 아스날 투자라는 건 선수 좀 사라 라는 것이죠. 네. 선수 좀 사고 좀 투자 좀 하고 미국 그 스포츠에만 제발 저기 하지 말고 아스날에도 네. 그리고 이제 아스날에 이제 영입이 없는 게 오바메양의 걱정이래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오바메양 입장에서는 나 재계약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좀 투자를 바라고 있어. 가능하냐? 뭐 그런 거죠. 네. 저 뒤에 14는 뭐 앙리 그 아니고요. 네, 14번째 FA컵 우승한 거. 밀란이 여름에 최소 6명을 영입하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AC 밀란이 다음 시즌을 앞두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밀란 뉴스에 따르면 말디니와 마사라는 감독인 피올리 전술 철학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팀을 재정비할 것이며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제 보드진 전원이 참가하는 회의가 또 있을 거라고 해요. 이제 현재 밀란은 뭐 찾는 자원들이 오른쪽 풀백, 그다음에 이제 테오의 백업 선수, 그다음에 중앙 수비의 뎁스를 넓혀줄 자원들, 공격수 뭐 이런 거. 그다음 미드필더에서는 캐시에와 베네세르 라인과 어울릴 수 있는 선수를 또 원하고 있고, 뭐 밀란도 방출도 있을 것이고 영입도 있을 것이고. 말디니와 몬카타는 이제 현재 카스티에와 살레 마커스가 자리한 오른쪽 윙어에서도 이들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피올리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이 질라탄의 뒤를 받쳐줄 뭐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찾는 포지션이 보시면 여기 스트라이커 백업 자리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 미드필더 이것도 백업 자리고 왼쪽도 백업 자리고 중앙 수비 오른쪽 풀백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들어오겠다는 거야? 아무튼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명 맞네. 3개 6개. 그래서 여기 이렇게 6자리를 데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얼마 쓸지 모르니까. 근데 뭐 임대도 있고 뭐 쿠보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쿠보를 또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거고 쿠보가 여기 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쿠보는 또 세비야에서 오셔가지고 본인은 또 이탈리아 한다. 그 스페인에 남고 싶어 하더라고. 아무튼 AC 밀란이 6명의 선수를 또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치? 여기가 만약에 뭐 데려온다고 하면은 이제 오리에를 생각하는 거지. 아르샤빈이 제니트에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제니트에서 선수였던 이 아르샤빈이 제니트의 청소년 축구 개발부서 이사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니트 소식통은 푸른색 옷을 입고 뛰었던 이 제니트의 선수였던 아르샤빈이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고, 아르샤빈이 2018년 11월 달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선수는 이제 마감을 했죠. 이 본인이 선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가즈프롬 아카데미 코치에서 이제 코치란다. 가즈프롬 아카데미에서 이제 코치 기술개발 센터에서 이제 관련된 훈련을 받았고 이 코치 라이센스 D급과 C급을 이제 함께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B급하고 A급은 없어요. B급도 없고. 하지만 D급과 C급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저기
직책이 청소년 축구 개발부서니까. 네. 그만 잘하면 되지 뭐. 그죠? 안경 쓰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 보이네요. 진짜 기자 같아. 안경 쓰 저거 들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쌍대브로크 기자입니다. 네. 축구 선수였다고 누가 생각이 약간 들까? 공부 되게 잘했을 것 같은 약간 외형이야. 아, 내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금은 안경을 안 쓰고 눈이 좋아요. 제가 시력 한 2.0, 2.0은 안 될 것 같고, 한 1.1, 1.5는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안경 쓰고 싶은 거. 그게 그냥 멋있지 뭐. 근데, 안과 가서 부모님이랑 쓰고 싶으니까 내가 살 수 없잖아요. 쓰고 싶으니까 눈 안 좋다고 부모님 이제 얘기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안과 하는데, 안과 선생님이, 괜찮은데? 눈 안 좋은 거 맞아? 이게 왜냐면은 이제 막, 이게 눈에 이렇게 눈 대고 보기도 하고, 이 테스트 하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씨.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안경을 쓰고 싶으니까, 멋으로 사고 쓰고 싶으니까, 학창시절에. 근데 너무 눈이 좋았어가지고, 속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 알이 이제 렌즈 있는 거 말고, 보안경 같은 거를 한번 써보라 하더라고. 이씨, 보안경 쪽팔리게. 난 약간 그 무태 같은, 그때 저 때는 약간 무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공부 잘해 보이는 느낌. 근데 무태하니까 이제 보안경 같은 거 쓰라 해가지고 괜히 사가지고. 알 없는 거 사면 되지 않냐고? 내 연예인이야? 그런 거 쓰고 다니면 애들 욕해요.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고. 족도 아닌 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나한테. 너 뭐야? 안경 알 없는 거 왜 쓰는 거야 네가? 이렇게 했겠지. 뿔테도 쓰고 무테도 많이 쓰고 그랬지. 그 무테만의 느낌이 있어. 뿔테는 너무 많이 썼어 그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고 무테는 약간 그 일본 만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선배 같은. 하지만 능력 졸라 있어. 싸가지 없는 선배인데 능력 졸라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뭐랄까. 그 테니스 왕자의 그 안경 쓰는 애 있는데 그런 느낌. 나 약간 그런 느낌 갖고 싶었거든. 싸가지 없는데 능력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싸가지만 없고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날카로운 느낌. 그치 힘순진 그렇지. 그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딱 안경 그때 딱 뭔가 딱 벗으면 막막씨뭐 할 것 같고 막 그런 거 느낌 그런 느낌 있어야지. 안경. 그런 느낌이 아마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왜? 나는 사실 사람들이 되게 오글거린다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 혹시 기억나요? 무한도전 하하편? 웹툰? 하하가 거기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창가에 앉아있고 막 밖에 바라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얘는 모른잖아. 걔는 몰라. 사람들이 자기를 멋있게 보고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런 약간 그 하하가 말하는 그게 어떤 그 캐릭터를 말하는지 알겠더라고. 다 몰라. 다 이제 걔는 아무것도 몰라. 전혀 뭐 진짜 완전 몰라. 자기 인기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왜 인기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인기 개 있어. 막 운동 잘해. 공부 잘해. 다 잘해. 안녕 탁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근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 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댓글 보면은 막 네이트에 막 그게 뭐야? 왜 몰라? 하지만 나는 알겠더라고. 그치? 몰라야지. 다 잘해. 막 운동, 공부, 노래, 막 이런 거, 단소 같은 거 부르는 거 다 잘해. 학교에서 막. 하지만 몰라. 자기는 잘한 걸. 내가 잘한 건가? 이런 거. 나 그거 알겠더라고. 난 그래서 하하가 그 말할 때 되게 이제 뭐랄까 동감이 됐는데 그때 주변에서 이제 그게 뭐냐고 하면서 뭐라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단소 얘기 왜 했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음악 시간 단소 그거 보잖아요. 보는 거. 내가 그거 못했어. 안 되더라고. 입술이 두꺼서인가.
아직도 창피해. 친구들 다 이제 집에 가는데 나 때문에 남아가지고 야 씨발 좀 해봐. 검사 못해야 되는데 선생님 앞에만 가면 안 불러지는 거 여기 잘 되다가도.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다 이게 입술 생김새 달라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데 난 안 돼.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씨 파묻혀가지고 소리가 뭐 먹는지 씨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뭐 기다려주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선생님이 나한테 뭐란 건 아니고 내가 못했지 뭐. 아무튼 노래는 잘했어. 그래도 조용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약간 성악가처럼 부르는 선생님이 잘한다 해가지고 그 노래는 잘 받았어 점수. 오히려 그 노래 할 때는 내 친구가 더 못해가지고 걔 남았었다고. 엄청 놀렸다고 내가. 생각나네 갑자기. 램파드가 닉 포포를 우선순위로 꼽지만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첼시의 지금 골키퍼가 케파잖아요. 그 첼시는 이 번니의 골키퍼 닉 포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램파드는 케파에 대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라졌으며 다시 이제 새로운 골키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파드는 이번 시즌 15번의 클린시트를 한 후에 맨시티의 에드리송에게 한 개 뒤쳐져가지고 골든글러브를 놓친 이 닉 포포를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우스게이트가 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뽑은 골키퍼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를 할 수 있어요, 닉 포포는. 네, 근데 아직 얘가 번니와 계약 기간이 3년 남아있고 아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번니 남아있으면 무조건 핵주전인데. 그리고 번니도 닉 포프의 계약이 3년 남아있으니까 데려가고 싶거든. 5천만 파운드 780억 내라, 네, 라고 말하고 있고, 현디씨 감독도 이제 이 닉 포프를 팔고 싶지 않겠지만 780억을 벌 수 있다면, 첼시가 만약에 낸다면 닉 포프를 이제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것입니다. 닉 포프도 선수 인생에서 첼시? 오마이갓! 나 첼시? 한 번 더 이제 자기 커리어를 튕길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닉 포프도 아예 관심 없을 건 아니다. 관심 있을 텐데 뭐 이거는 뭐 이제 선수 본인보다 팀 간에 이제 이적이 있어야 되니까. 네.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나이도 괜찮고 골키퍼로 봤을 때는 어리다고 또 볼 수 있죠. 근데 또 경험도 많고 잉글랜드 국대까지 이제 커리어를 달았으니까 안 비쌀래야 안 비쌀 수가 없지. 케파는 어쩌다가 바이아웃 지른 거예요? 바르셀로나와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팀의 주전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정말 월드 클래스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렸던 선수가 나가버리면 다 누구나 실수를 해. 네이마르가 나가니까 덴벨레하고 쿠티뉴를 샀듯이. 물론 쿠티뉴는 이니에스타 대신 샀다라고 하지만 지들이. 케파도 이제 쿠르투아가 우리가 가니까 그래도 좋은 골키퍼 사고 싶고, 그래도 그 중에 살려고 눈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때는 뭐 닉 포프도 사실 그렇게 막 떠오른 선수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야씨 어디 누가 없냐? 야 어디 없냐? 그 수원에 노동건이 있었는데 이 새끼들은 내가 이거 조져된다니까. 아니 아시아 쪽을 눈을 돌리질 않아. 나 아시아 쪽에 조현우, 내 국뽕이 좀 오늘 있네. 미안합니다. 아무튼간에 케파 갑자기 그 사가지고 조현우 아니면 노동건 샀으면 50억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지금 니코프 사는데 돈 안 아깝지? 빌바오 그 케파 데려온다고 바이아웃 찌르니까 1,000억 줘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빙신들이. 아니 선수 영입하는데 그 성격도 안 알아봤냐? 그 사리 감독 있을 때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대충 감안해야지. 그런 거 성격도 안 하고 얘가 어떤 애인지 안 알아보고 말이야.
LA 다저스는 그 류현진 내려올 때 그 류현진 나갔던 예능도 챙겨봤다고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밤새서라도 봤어야지 씨. 그 케파랑 제일 친한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야지 씨. 얘 성격 어떠냐고 지랄 맞냐고. 성격도 안 알아보고 괜히 사가지고 씨. 사는데 꼼꼼히 사야지. 천억 쓰는데. 응? 아, 내 돈 아니지만 내가 어차피 첼시 팬도 아니지만 응? 선수 사는데 그런 거 안 알아보고 뭐 했냐. 아니 정말 정상적인 애가 갑자기 감독이 나오러 가는데 안 나가겠냐고. 전조 증상이 있다니까. 응? 이 분명히 이런 애들은 사전에 어떤 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아니 갑자기 또라이 다니고 갑자기 정말 착하고 정말 말 듣는 애가 갑자기 쌀이 감독이 나오라 했는데 안 나갔겠냐고. 이게 원래 그냥 정신 상태가 좀 뭔가 이상했었을 거야. 그거 알아보고 영입했어야지. 그 누구 탓을 할 거야. 꼼꼼하게 알아보기엔 시간 아니야.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그 일본 만화 축구 만화를 보면은 거기서 감독이 밤을 새면서 며칠 밤을 새면서 잠 한숨도 안 자고 비디오 테이프로 다 선수 파악하고 그랬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씨 어떻게 어? 저기에 못하지. 그래 FM도 하물며 FM도 그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시간 없다는 건 핑계야. 프로에서 시간 없다. 그런 핑계. 내 그런 핑계 대지 마. 말이 안 돼. FM은 로드함. 근데 제가 로드는 안 해요. 제 철칙이에요. 네. 딱 한 번 로드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 챔피언십 했을 때. 플레이오프 최고 승격전 플레이오프 최고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졌을 때 다시 챔피언십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니까 나 진짜 로드하고 싶다 그때는 진짜. 근데 그때 방송 중이어가지고 안 했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 그때는 진짜 하고 싶었어. 진짜 그때가 처음이었어. 나 진짜 내가 아무리 게임을 못해도 재밌게 해도 로드는 하지 말자라는 게 철칙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다른 방송 이제 본 건 아니고 다른데 이제 내 FM 방송 같은 거 하면 이제 알고리즘 뜨잖아요. 근데 다른 방송 보니까 그럴 때 그게 로드 할 때 거기서 로드 하는 게 더 재밌는 거더라고. 팬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로드 안 하는 거는 그냥 네 생각일 뿐이고 사람들은 그 다음 시즌 그냥 프리미어리그에서 네가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조차 네가 거기서 네 정신 세운다고 거기서 로드 안 하겠습니다. 있던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꼭 로드 안 한다. FM 하면. 아니고요. 왜냐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족도 아닌 거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챔피언십을 더 봐야 돼. 그런 거 괜히 뭐랄까 하지 말고 로드 할 때는 양해 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래 해서 로드 합니다. 네.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해해 준다고. 사람들이 다 꼬로막에 다 그거 생각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송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 디마르지오가 전하길 콘테가 인터밀란과 결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대체 감독은 알레그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인터밀란과 콘테 사이에 이제 균열이 더 이상은 이제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흘러갔고 인터밀란은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서로 합의한 이별의 경우 인터밀란은 알레그리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인터밀란과 콘테 사이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콘테는 매일매일 인터밀란 보드진들과 충돌이 있고 중요한 순간에 클럽의 보호가 부족하며 추가 문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다시 한번 인터밀란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콘테가 인터밀란 감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인터밀란이 콘테 감독 데려올 때 그냥 데려왔겠습니까? 우승 좀 시켜봐라. 유벤투스 좀 넘어서 좀 우승 좀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데려왔는데 사실 경기 력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콘테도 뭐 수용하기보다는 이거 뭐 어쩌라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아니 구단이 나 안 도와주잖아. 나는 이렇게 이런 애들 필요하고 뭐 이런 건데 구단이 도와줄 마음이 없다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앵간치 해라. 아니 우리가 뭐 당신에게 연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연봉을 인터밀란 안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우리 당신 돈 왜 많이 주겠냐? 보여달라 능력 보여달라는 건데 이 뭐 능력도 못 보여주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만 많이 하더라면 뭐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이제 콘테는 몰라 씨. 개소리 하지 마. 나 이거 필요하고 누구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하는데 이제 인터넷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얘 너무 막 왜냐면 언론 플레이도 너무 많이 하고 콘테가 뭐 인터뷰만 하면은 막 대장은 아니다. 팀의 잘못이다. 막 이러니까 막 이제 인터밀란 안에서도 얘 그냥 데리고 있어봤자 너무 골치 아프다. 안 되겠다. 그냥 뭐 머리 아파해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 맨날 싸워. 콘테도 성격 불 같아가지고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 가려가면서 하더라고. 그냥 지른 스타일이에요. 네, 이 양반도 표정 봐봐. 오히려 첼시에 있었을 때는 콘테가 이제 로만한테 지랄지랄 하고 싶은 거야. 저렇게. 근데 마리나가 맨날 로만 왜 만나려고 하냐고. 넌 꺼져 하면 마리나가 일단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너한테 얘기할 거 없고 로만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마리나가 안 된다고.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내가 전해줄 테니까 나한테 말해보라고. 하다가 이 콘테가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로만한테 직접 가가지고 이게 팀이 뭐냐고. 내가 뭐랬다 사달라고 했냐고. 막 이것 좀 말하고 싶은데 마리나가 계속 앞에서 이제 뭐 바리케이트 치니까 거기서 화병 나간 거야 거의. 그리고 막 어린애 써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막 자기는 막 싫은데 막 그래서 하다가 뭐 거기다 나간 거지 뭐. 콘테는 이제 뭐 나갈 때마다 상황이 좋게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또 첼시이네? 이 뭐야? 이거 또 방송사고 소리 듣겠네 또. 이 첼시가 아닌데? 아하. 됐어? 띵겨. 띵겨. 뭐 안 해도 되는 뉴스야. 뭐 사실. 본머스 관련된 뉴스인데. 해놓은 건 아쉽지만 띵겨. 램파드 얘기 바로 가죠 뭐. 램파드는 다음 시즌 그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너무 빠르다. 선수들도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램파드가 이어지는 살인 스케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고요. 첼시는 8월 9일날 이제 뮌헨 원정을 떠납니다. 첼시가 뮌헨전에 패한다고 해도 리그 개막까지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패한다고 해도. 만약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 이상 진출한 팀이 있다면 그들은 20일 정도밖에 3주밖에 못 쉰다고 합니다. 램파드가 말하길 우리가 뮌헨 상대로 경기를 하는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선수들에게 휴식을 줘야 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제 좀 좋은 수준의 경기력을 요구하려면 이런 휴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선수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 팀 봐라. 무리하다 보니까 햄스트링으로 2명이나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누구야? 필리식이랑 탕코. 응? 램파드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평등한 일정 속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3주나 쉬잖아. 일반인은 3일 쉬는 것도 빡센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비교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물론 일반인 뭐랑 이제 축구 선수들 쉬는 거 비교하면 얘네들 연봉 이렇게 받으면서 뭐 이렇게 뭐 좀 쉬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겠지만 얘네는 그래도 몸을 쓰는 게 이제 뭐 90분 내내 뛰는 선수들을 이제 거의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일반인이랑 이제 축구 선수랑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해리 케일이 새롭게 감독을 맡게 된 팀이죠. 올드햄인데 올드햄이 보스 우익 잭슨, 옛날에 맨유에 있던 선수죠. 네, 얘를 영입했다고 해요. 저기 올드햄 유니폼이야? 왜 근데 올드햄이랑 색깔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빨간색이지? 신기하네. 아무튼 네, 올드햄이 보수 우익 잭슨을 영입했습니다. 유니폼이 너무 올드햄. 죽이고 싶다 진짜. 나 아까 그 드립 배우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말했는데 그때 없었나? 아,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네. 이 조용형, 아, 내가 어려워하는 이름이야. 조용형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조용형이 원래 이번 시즌 선수로 뛰고 싶었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으며 사태가 이제 좀 안 좋았죠. 코로나가 있었고 또 K리그 구단들도 이런 노장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게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제 해외도 좀 알아봤는데 해외도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하길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겠다. 아, 내가 이제 나이 먹었고 이제 노장 선수를 쓰려고 하지 않는구나. 받아들여야 됐었고 이 선수로 뛰려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계속 구단이나 에이전트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부탁을 하게 된다고 해서 뭐 선수로 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원래 뭐 조용용 하면은 뭐 중동 가기 전에 말라가 가네 마네 뭐 중동에서 1, 2년 있다가 말라가 보내주네 마네 막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못 갔고 아무튼 무조건 뭐 해외 갈 때는 뭐 보내주네 마네 뭐 이런 이딴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바로 가야 돼. 씨. 헛소리는 믿으면 안 돼. 역시. 드록바 성님이죠. 드록바 성님이 네, 코트디부아르 이 축구협 회장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 축구협 회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축구협 회장 이 선거가 9월 5일날 실시가 되며 4명의 후보와 경쟁할 예정인데 드록바를 지지하는 팬들의 지지가 아주 상당하고 입후보 신청하는 날에 수천 명의 팬들이 이 드록바를 보러 왔다고 해요. 네. 그러나 드록바의 당선 가능성은 아직까지 미지수이며 드록바는 이제 1부 리그 14개 팀 중에 3팀, 하부 리그 2개 팀을 추천을 받아야 되고 뭐 지도자, 의사, 전현직 선수로 구성된 5개의 특별 관심 이 그룹에게 승인도 또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신기한 게 있네요. 뭐 드록바가 인터뷰에서 축구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다. 축구를 뭐 사랑하고 축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준다. 코트디부아르 축구가 다시 태어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뭐 코트디부아르 축구의 변혁을 약속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재성이 이 홀슈타인 킬 합류를 위해서 네, 출국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도 저렇게 멀리 저기 어디 손목에다는 집게야 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가긴 하지만 마이크를 이제 바로 코앞에서 옛날처럼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재성이 킬 합류를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이재성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고요.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서 함부르크로 다시 환승을 한 뒤에 함부르크에서 2시간가량 운전을 해서 킬로 향하는 긴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저 여기서
약간 촌스러운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옛날에 그 미국 여행하는 그 TV 프로그램 봤어요. 그 연예인이 그 여행하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그 어디까지 가야 돼. 근데 이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운전하고 그 5시간을 가야 돼. 근데 렌트해서 간대. 5시간을 운전해서 렌트. 직접 운전해서 렌트해서 가는데 그러면 그 렌트한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 반납해? 난 그게 너무 궁금하대. 아, 내가 외국을 안 가봐가지고 외국에서 렌트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약속하는 장소 거기 지점이 있어요? 갖다 놓으면 알았어 요? 거기 그 같은 회사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아, 그런 게 거기 다 이게 다 연계가 돼가지고, 유럽은 지역마다 기점이 있어서, 거점이 있어서, 아. 난 그게 졸라 궁금했어. 아니, 이게 아니, 왜냐면은, 그 도시 언저리에면은 다시 갖다 놓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막 7시간, 5시간 이렇게 차 타고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구나. 고맙습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네. 졸라 궁금해가지고, 볼 때. 물어볼 사람이 여기밖에 없네요. 땡큐! 아무튼 뭐 출국 인터뷰에 나선 이재성은 2주 자가격리를 잘 보냈고, 격리 이후에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훈련을 잘해서 다음 시즌 더 기대가 된다. 한국에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잘 지내다 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가 됐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있을 때 독일의 미용실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이재성은 머리를 기른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기를 예정이다. 예쁘게 기르려고 다듬었다. 살다 보면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 좀 기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성 이적 관련해서 좀 채팅을 하셨는데 모르지 뭐 여기서 일부러 안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냥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킬이 재계약을 제시했지만 이지성이 난 재계약하지 않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뭐 좋은 팀에서 오퍼가 오면 가고 싶다라는 뜻도 되고 킬 입장도 그럼 얘 계약 기간 얼마 남지 않는데 오퍼 오면은 팔아겠다 라는 것도 되니까 네.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천천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적 시간이 좀 남았죠. 네. 다음 시즌 뭐 맨시티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네, 어웨이 이쁘네요. 네. 일단 시인성도 좋고 제가 좀 약간 검은색 계통을 좋아해가지고 네. 내가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맨시티 팬이었으면 이건 샀겠다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8월 말까지냐고 이적 시장이? 아니 또 길죠. 네. 코로나 때문에 리그도 지금 8월달 끝난 리그가 있는데 이쁘죠? 리버풀은 나이키 거 뉴발보다 3, 4만 원 정도 더 비싸던데. 그렇죠. 안 사면 됩니다. 진짜. 사주면 안 돼요. 아니 이뻐야 사주지. 수박이야 뭐야. 씨. 사지마. 다음 시즌 저기 거 사. 그 돈 주고 저기 어디야 바르셀로나 어웨이 메시 거. 그거 사. 그거 훨씬 이뻐. 이미 프리오더 주문했다고? 아 그렇군. 그럼 잘 입으세요. 네. 이쁘죠? 선수가 입으니까. 검정 골드. 바르셀로나 거. 역시 진짜 무난한 색이야. 이뻐. 아, 제가 이 스포츠 브랜드 중에 엄브로를 좋아하는데
그냥 엄브로를 좋아해요. 엄브로의 이제 뭐 엠블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맨시티가 엄브로일 때 그 검은색 자켓이 내가 있어요. 아직도 새 거예요. 태그를 안 뗐어. 그냥 나 약간 그런 욕심 있거든. 그 뭐랄까, 입을 것도 아니면서 사는 약간 그 약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돈 벌면서 그리고 30대 초반에 그 약간 그런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족 같은 약간 취미도 아니고 소유욕이야. 말 그대로 소유욕이야. 내 입지도 않아. 그리고 입을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냥 보면서 내가 약간 만족을 느끼는. 지금은 안 그래. 그게 딱 몇 개 있는데 뭐냐면 그 이 맨시티 엄브로랑 그 다음에 아디다스 지금은 안 나오는 그 트레이닝복 있어요. 삼선 트레이닝복. 검은색의 삼선 트레이닝복. 아디다스. 불꽃 마크. 내가 아직도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아디다스 불꽃 마크 약간 심취했던 그 있잖아요. 저지에. 그 저지에 심취했던 그 약간 정말 그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사놓은 게 아직도 새 거로 있어. 그 택도 그냥 그 비닐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스물스물해. 비닐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스물스물해. 네. 무튼간에 아씨 입긴 입어야 되는데 그 트랙터하고 이 바지가 정말 그 유행했던 그 때라 그냥 산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입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네. 이 그거랑 그 트랙탑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한번 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거나 제가 입을 날이 뭐 이게 여러분들이 볼 날이 있다면 한번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내가 말했던 게 이거라고 하면서. 정말. 그리고 나 그것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맨시티 내가 지금 이 자켓 말했잖아요. 나 맨유 트랙탑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박지성 있을 때 그 나이키 거 V로 이제 약간 이 트랙탑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맨유하고 맨시티가 다 있네. 리버풀 팬인데. 나 심지어 첼시 유니폼도 있어. 램파드 거 사인 받은 거. 램파드 한국 왔을 때 그 사인 받은 거. 아스날은 있었는데 아스날 팔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우리 집엔 리버풀 게 없네. 우리 본 집에 제라드 유니폼이 있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리버풀 게 없네. 반대로. 또 미안하네. 또 생각해보니까 리버풀 이 뭐 엠블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불사조 다 이쁘죠. 버드 엠블럼도 다 이쁜데 이상해. 내가 뉴발란스 또 안 좋아해. 또 심지어 그리고 뉴발란스 거도 살 일이 없었고 옛날 거 아디다스도 구하면은 또 그때 아디다스 폼은 또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제라도 있으니까 됐지 뭐. 그죠? 다음 소식은 일리치치 우린 너와 함께한다. 아탈란타 팀의 감동 퍼포먼스입니다. 아탈란타는 인터밀란과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 후에 이 선수들하고 스태프가 한자리 모여서 기나긴 시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고요. 구단은 SNS를 통해서 낯설고 힘들며 아주 특별한 시즌이었다. 2시즌 연속 리그 3위를 기록했고 챔스도 나가고 다음 시즌 새로운 기록을 위해 우린 싸우고 있다. 베르가모 시민들, 아탈란타 팬들,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는 이들에게 이 영광을 바치고 싶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수 중 한 명의 등번호 72번 이 일리치치 선수의 등번호인데요. 이 순간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며 이에 감동한 일리치치가 자신의 SNS에 이 사진과 함께 굉장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리치치가 지난달 12일 이후로 SNS에는 처음 올리는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일리치치가 코로나 시국에 축구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래서 구단의 허락하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슬로베니아로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리치치는 현재 지난달 12일 이후로
경기장에서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아내와는 인스타 스토리에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 만큼 그 한간에 나왔던 불륜설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이제 당장 열흘 정도 남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도 불참할 것입니다. 네. 뭐 지금 뭐 운동을 뭐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몸 상태도 열흘 뭐 운동한다고 해서 뭐 몸 돌아갈 것도 아니고 일치치 없이 이제 또 팀이 파리와의 경기를 치러야 할 것 같아요. 일리치치가 중요한 선수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선수 본인이 멘탈이 축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아무리 뭐 우리는 네가 필요해. 네가 뭐 저기 선수인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하고 싶겠지. 하지만 선수도 8강 이 챔피언스리그를 포기할 만큼의 고통적인 멘탈이라면 네, 또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네, 아까 이강인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라는 네. 스페인 언론에서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공격수로 육성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미드필더로 커왔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공격수로 메인 포지션이 변경된다라는 소속팀 연고지 지역신문의 뉴스입니다. 스페인 일간지 이 스페르 데포르테는 오늘자 뉴스에서 발렌시아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선수단 종합 계획을 입수했고 이강인은 선발 출전을 위한 세컨 스트라이커 처진 공격수로 육성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발렌시아는 하비 그라시아와 2년 계약을 맺었고 그라시아 감독은 이제 사사이를 주 포지션으로 매번 쓰고 있습니다. 사사이는 별도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 포메이션이며 이강인이 세컨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는다면 사사이 대형에서도 투톱 중 하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스페르 데포르테의 설명이며 발렌시아는 다음 시즌 로드맵에서 소브리노, 가메이로, 로드리고를 배제했습니다. 2019-20 시즌 16득점, 14도움을 합작한 이 3명이 주전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강인이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라는 뉴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브리노, 가메이로, 로드리고의 배제는 발렌시아가 지금 자금난 때문에 팔 수도 있어서 배제가 된 것 같고 뭐 이 선수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자원들인데 뭐 이 선수들이 받는 주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발렌시아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뭐 팔 수도 있으니까 배제가 됐다라는 얘기고 이강인이 이제 포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라시아 감독 체제에서 뛰어야 된다면 이 공격수 롤에서 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을 안 내보낼 것 같은데 피터림은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라시아는 사사이만 쓴다라고 하고 사사이만 써왔던 걸 보았으니까 이강인을 어디다 넣긴 넣어야 되는데 넣는다면 공격수 자리에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강인이 이제 공격 라인에 뭐랄까 이 푸변 느낌의 약간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와퍼드에서 좋았을 때부터 안 좋았을 때까지 계속 좀 사사이를 많이 고정된 포메이션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포메이션에 맞게 선수를 끼워 맞추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갓. 정우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민은이 정우영의 또 재임대 또 재영입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프라이브르크로 이적했던 그러니까 정우영이 민은 측의 재영입을 뭐 좀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민은이 또 정우영을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백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은이 이 20살의 정우영 육성에 관심이 있고 근데 이 미넨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넨은 3부 리그잖아요. 근데 이제 2부 리그에 있는 잔트하우젠이 정우영 임대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영도 올림픽 대표팀 때문에 좀 3부 리그보다는 2부 리그에 또 가는 게 1부 리그 갈 수 없다면 임대로라도 2부 리그라도 가는 게
본인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잔트하우젠이라는 팀이 또 정우영에게 관심이 있으며 미넨도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바이에른 뮌헨은 정우영을 뭐 재영을 하게 되면은 뭐 1군 기회, 그러니까 1군 뭐 훈련 기회 그때처럼 뭐 1군 기회도 잠깐 뭐 잠깐 서브에 가가지고 뭐 그런 뭐 데뷔 이런 거 뭐. 근데 사실 정우영은 지금 본인 입장은 뛰어야 된다. 프라이브르카 가서도 못 뛰었으니까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높은 수준의 뭐 리그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힘들어도 2부 리그를 하면 뮌헨은 3부 리그니까 2부 리그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우영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뭐 어디 간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속 원하는 팀들이 있다, 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우영 얘기도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이며,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또 조던 HD 만약에 검색하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또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 제가 일정에 뭐 축구 뉴스 메시한다, 어떻게 하겠다, 네, 보시면은 오늘의 축구 뉴스 뭐 주말에도 메시한다 오늘도 이제 7시 반에 시작한다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 좀 많이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팟빵으로 만약에 그 음성 컨텐츠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팟빵에 뭐 짤막한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팟빵은 생각보다 팟빵이 음성 콘텐츠고 조회수도 꽤 나오는데 팟빵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좀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